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톰슨입니다. 평범한 영국 대학생이 단 하나의 틱톡 영상으로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편의 한국 드라마가 어떻게 글로벌 AI 업계를 완전히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실화입니다. 21살의 런던 킹스칼리지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평범한 영국 청년이었습니다. 매일 강의 듣고 친구들과 펍에서 맥주 마시고 주말엔 축구 경기 보러 가는 그런 일상이었죠. 그런데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건 코로나19 팬데믹이었어요. 2020년 3월 록다운이 시작되면서 집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친구들도 못 만나고 강의도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정말 심심했어요. 그때 룸메이트 톰이 넷플릭스에서 킹덤이라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우연히 몇 분 보게 됐습니다. 좀비가 나오는 사극이라니 정말 신선한 조합이었어요. 첫 번째 에피소드를 다 보고 나서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화 같은 영상미, 탄탄한 스토리, 그리고 뭔가 다른 문화적 깊이가 느껴졌어요. 그날 밤 시즌 하나를 통째로 다 봤습니다. 킹덤이 끝나자 바로 오징어 게임을 찾아봤어요. 이것도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놀이를 소재로 한 잔혹한 드라마라니 서구 콘텐츠에서는 상상도 못할 발상이었어요. 친구들한테 추천했더니 다들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완전히 한국 드라마에 빠졌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스카이캐슬까지 닥치는 대로 봤어요. 하루에 6시간씩 드라마만 보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막으로 보다 보니 뭔가 아쉬웠거든요. 배우들이 말하는 원래 뉘앙스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말장난이나 문화적 농담들은 번역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넷에서 한글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글이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직접 만든 문자라는 거였습니다. 왕이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다니 영국 역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글의 구조였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립해서 글자를 만든다는 개념이 정말 신기했어요. 영어는 그냥 알파벳을 나열하는 건데 한글은 마치 레고 블록처럼 조립한다니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글 배우기 영상들을 찾아봤어요. 한국 선생님들의 영상을 보면서 따라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지만 규칙을 이해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체계적이더라고요. 2주일 정도 매일 30분씩 연습했더니 간단한 한글은 읽을 수 있게 됐어요. 드라마 자막을 한글로 바꿔놓고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직 의미는 모르지만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뿌듯했어요. 친구들한테 한글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더니 다들 웃었습니다. 톰은 아시아 문자는 너무 어렵다면서 포기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의욕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한글 연습장에 제 이름을 한글로 써봤어요. 제임스, 제이무스. 아직 정확한 표기법은 몰랐지만 뭔가 특별한 기분이었습니다. 한글을 제대로 배워보겠다고 결심한 뒤 저는 체계적인 학습 계획을 세웠습니다. 컴퓨터 공학과 학생답게 논리적으로 접근해보기로 했어요. 먼저 한글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를 외우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어 알파벳 26개보다 적었거든요. 하지만 이걸 조립하는 방식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한글 공부를 했습니다. 강의 시작 전 시간을 활용한 거죠. 처음 2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받침이 있는 글자들이 특히 어려웠습니다. 강, 한, 글 같은 단어들을 쓸 때마다 위치를 헷갈렸거든요. 그런데 셋째 주부터 뭔가 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한글의 조립 원리를 이해하고 나니까 새로운 글자를 만나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코딩할 때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나면 응용 문제가 쉬워지는 것과 비슷했어요. 유튜브에서 한국어 발음 강의를 찾아서 들었습니다. 특히 어와 오, 의와 우 구분이 어려웠어요. 영어에는 없는 소리들이라 입모양을 거울 보면서 연습했습니다. 룸메이트 톰이 보고 웃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드라마 속 간단한 단어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이요. 그때 정말 신기했어요. 자막 없이도 의미를 알 수 있다니. 이때부터 욕심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드라마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정말로 한국어를 구사하고 싶어졌어요. 온라인 한국어 튜터를 찾아서 일주일에 2번씩 화상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 튜터는 서울에 사는 이민정 선생님이었어요. 처음 수업에서 자기소개를 한국어로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입니다. 영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더듬더듬 말했는데 선생님이 정말 놀라셨어요. 혼자 공부한 치고는 발음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정 선생님은 제가 한글을 배우는 이유를 물어보셨습니다. 한국 드라마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더니 요즘 외국 학생들 대부분이 그런 이유로 시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며 격려해 주셨어요. 수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글의 과학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민정 선생님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입모양과 혀의 위치를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글자만 봐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영어와 비교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영어는 같은 철자도 단어에 따라 발음이 다르잖아요. 레드는 현재형일 때와 과거형일 때 발음이 완전히 다르고요. 하지만 한글은 항상 일정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특히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한글의 디지털 친화성이 인상적이었어요.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도 있고 특수문자도 많은데 한글은 정말 깔끔했습니다. 자음과 모음만 조합하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니 정말 효율적이었어요. 2달째부터는 한국 뉴스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를 유튜브에서 찾아서 봤는데 아직 내용은 잘 몰라도 한글 자막을 읽는 연습을 했어요. 뉴스에 나오는 한글들이 정말 빨리 지나가서 처음엔 따라가기 어려웠지만 점점 눈이 익숙해졌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걸 신기해했어요. 컴퓨터 공학과에서 아시아 언어를 배우는 학생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제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민정 선생님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라고 인정받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라고 평가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드라마 때문에 시작한 한글 공부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부터 한글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그날 밤 한글과 컴퓨터, 한글과 AI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글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봅니다. 제가 세종봇을 발견한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는데 그 하루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한글과 컴퓨터에 대해 검색하던 중 정말 흥미로운 논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서 발표한 한글의 디지털 최적화에 관한 연구였어요. 한글이 다른 문자들보다 컴퓨터 처리에 유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한글의 조립식 구조가 컴퓨터의 이진법 체계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 마치 0과 1을 조합해서 모든 정보를 표현하는 컴퓨터 원리와 닮았다는 분석이었어요. 더 깊이 파고들어보고 싶어서 기터브에서 한글 관련 프로젝트들을 검색해봤습니다. 한글 폰트 프로젝트, 한글 입력기, 한글 자연어 처리 라이브러리 등 다양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눈에 띄는 프로젝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세종봇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였어요. 한국어로 된 설명이었는데 번역기를 돌려보니 한글 기반의 AI 학습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개발자는 김한별이라는 분이었고 프로젝트 설명을 읽어보니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한글의 조립식 구조를 활용해서 AI가 더 효율적으로 언어를 학습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기존 AI들이 문자를 단순히 나열된 기호로 인식하는 반면 세종봇은 한글을 3차원 블록 구조로 이해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코드를 살펴보니 정말 정교했어요.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을 각각 벡터로 표현하고 이를 조합해서 글자의 의미를 파악하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컴퓨터 공학과 3학년인 제가 봐도 정말 창의적인 접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올라온 지 2달이 지났는데 별표가 겨우 30개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혁신적인 프로젝트인데 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아마 한국어로 된 설명 때문에 해외 개발자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세종봇을 실제로 다운받아서 테스트해보기로 했어요.
설치 과정은 조금 복잡했지만 김한별 씨가 문서를 정말 자세히 써놓으셔서 따라하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로 간단한 한국어 문장을 입력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임스입니다. 라고 적었더니 세종봇이 각 글자를 분석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줬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아니라는 글자를 이응아니은으로 분해하고 각 요소의 의미와 음성학적 특성을 분석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보들을 종합해서 글자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거였습니다. 마치 사람이 글자를 읽는 과정을 컴퓨터로 구현한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학습 속도였습니다. 같은 양의 텍스트를 기존 AI와 세종봇에 학습시켜봤는데 세종봇이 훨씬 빨리 패턴을 파악했어요. 한글의 규칙적인 구조 덕분에 효율성이 높아진 거였습니다. 이때 정말 확신이 들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한국어 처리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AI 학습 방식 자체를 혁신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걸요. 그런데 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걸까요? 김한별 씨에게 메일을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영어로 세종봇에 대한 감상과 궁금한 점들을 적어서 보냈어요. 혹시 답장이 올까 싶어서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루 만에 답장이 왔어요. 김한별 씨는 정말 친절하게 세종봇의 원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관심을 보여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고 하셨어요.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김한별 씨의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한글 AI의 가능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퇴사하고 혼자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기술이 묻혀서는 안 된다고요.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고 한글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김한별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세종봇의 영어 문서를 만들어서 해외 개발자들에게 소개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저도 테스트에 참여해서 피드백을 드릴 수 있다고 했어요. 김한별 씨는 정말 기뻐하시면서 함께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김한별 씨의 협업이 시작됐어요. 그때는 이 작은 협업이 전 세계적인 한글 열풍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한국어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영어보다 2배 빠르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도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않았을 거예요. 김한별 씨와 협업을 시작한 지 일주일 후 그분이 정말 흥미로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세종봇을 활용한 한글 코딩 환경을 만들어봤는데 직접 경험해보면 어떨까 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글로 코딩이라니 상상이 잘 안 됐거든요. 지금까지 영어로만 프로그래밍을 해왔는데 갑자기 한글을 쓴다는 게 어색했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김한별 씨가 보내주신 한글 코딩 툴을 설치해봤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기존의 영어 키워드들이 모두 한글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if는 만약에, for는 반복, 펑크션은 함수 이런 식으로요. 첫 번째 테스트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봤습니다. 헐로 월드를 출력하는 기본 프로그램이었어요. 영어로는 프린트 헐로 월드라고 쓰지만 한글 코딩 환경에서는 출력 안녕 세상이라고 쓸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이 코드를 봤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완전히 한국어로 된 프로그래밍 언어라니.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실제로 작동한다는 거였어요. 실행해봤더니 정말로 화면에 안녕 세상이 출력됐습니다.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한글로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신기할 줄 몰랐습니다. 김한별 씨 설명으로는 세종봇이 한글 코딩을 영어 코딩으로 실시간 번역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한글의 조립식 구조를 활용해서 더 직관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학생 성적을 관리하는 더 복잡한 프로그램도 만들어봤는데 변수명도 모두 한글로 쓸 수 있었습니다. 영어로 코딩할 때보다 훨씬 이해하기 쉬웠어요. 특히 변수명을 한글로 쓰니까 코드를 읽을 때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타자 속도였습니다. 한글 타자를 연습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영어로 코딩할 때보다 빨랐어요. 한글의 조립식 구조 덕분에 키 입력 횟수가 줄어든 거였습니다. 게다가 한글 자판은 자음과 모음이 양손에 나뉘어 있어서 리듬감이 정말 좋았어요. 2주일 정도 한글 코딩을 해보니까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영어로 코딩하는 게 어색할 정도였어요. 한글로 쓰면 생각이 더 명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김한별 씨는 이런 현상에 대해 흥미로운 설명을 해주셨어요. 한글이 표음 문자이면서 동시에 의미 단위가 명확해서 프로그래밍할 때 논리적 사고가 더 활성화된다는 거였습니다. 룸메이트 톰에게 한글 코딩 화면을 보여줬더니 정말 놀라더라고요. 처음에는 장난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걸 보고는 완전히 충격받았어요. 자기도 배워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저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전 세계 개발자들이 이 신기한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한별 씨에게 제안했어요. 제가 한글 코딩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나 틱톡에 올려보면 어떨까요? 해외 개발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한별 씨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시면서 적극 지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영상 제작을 위한 더 완성도 높은 한글 코딩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영상 기획을 짜면서 정말 설렜어요. 평범한 영국 대학생이 한글로 코딩하는 모습이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까요? 혹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일단 해보기로 했습니다. 영상 제목도 미리 생각해봤어요. 코리안 코딩 이즈 액추얼리 패스터. 이런 식으로 하면 호기심을 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 작은 영상 하나가 전 세계적인 한글 코딩 열풍의 시작이 될 줄은요. 여러분도 혹시 평범한 일상의 한순간이 갑자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 놀라운 경험을 직접 해봤습니다. 영상 촬영 준비를 위해 일주일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한별 씨가 만들어주신 개선된 한글 코딩 환경은 정말 완벽했어요. 화면 녹화 프로그램도 설치하고 조명도 맞춰서 전문적으로 보이도록 준비했습니다. 영상 구성은 단순했어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영어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짜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한글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방식의 타자 속도와 코드 가독성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죠. 촬영 당일 정말 떨렸어요. 제 방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서 카메라를 켰는데 갑자기 긴장돼서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몇 번 다시 찍은 끝에 겨우 괜찮은 영상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신기한 걸 보여드릴게요. 한글로 코딩하면 정말 빨라진다고요? 첫 번째로 영어로 간단한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시간을 재면서 타이핑했는데 1분 15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 다음 똑같은 프로그램을 한글로 만들었어요. 정말 놀랍게도 40초밖에 안 걸렸어요. 한글 코딩의 장점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변수명이 직관적이라서 나중에 코드를 다시 봐도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 수 있고 한글 자판의 양손 교대 입력 덕분에 타자 속도도 빨라진다고 설명했어요. 제목은 한글로 코딩하니까 진짜 빨라짐 크크크로 정했어요. 일요일 오후 4시에 틱톡에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100회도 안 됐어요. 하지만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10,000회를 넘어선 거예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화요일에는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었고 수요일에는 50만 회를 돌파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른 개발자들이 비슷한 영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였어요. 해시태그 코딩 한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개발자들이 한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김한별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 고맙다면서 세종봇 기터브 방문자 수가 하루 만에 1000배 증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영상 조회수가 100만 회를 넘었어요. 각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BBC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미국 테크블로그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이럴 영상이 아니라 정말로 뭔가 큰 변화의 시작이라는 걸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의 가능성에 눈뜨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한 개인의 작은 행동이 지구 반대편까지 영향을 미쳐서 수십만 명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그런 나비 효과의 중심에 제가 서게 됐습니다. 영상이 100만 뷰를 넘긴 지 2주일 후 정말 놀라운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브라질 상파울루의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한글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브라질 개발자들이 만든 영상을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열댓 명이 모여서 제 영상을 보면서 한글을 따라 쓰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한글이 라틴 문자와 완전히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매료됐다고 했습니다. 독일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베를린 공과대학의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한글 코딩 클럽을 만든 거였습니다. 그들은 독일어와 한글의 언어학적 차이점을 분석하면서 한글의 효율성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인도 방갈로르에서 온 소식이었습니다. 현지 IT 기업 테크마힌드라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글 기초 강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사 차원에서 한글 코딩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검증해 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 소셜미디어에는 매일 전 세계에서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프랑스의 한 고등학생은 한글을 배워서 자신만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고 싶다고 했고, 호주의 개발자는 한글 타자 연습을 시작했다고 알려줬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메시지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온 거였어요. 현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스와힐리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글의 표음 문자 특성이 아프리카 언어 표기에도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고 했어요. 2월 둘째 주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브라질에서 제1회 한글 타자 월드컵을 개최한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전 세계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고 했어요. 대회 당일 25개국에서 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놀랍게도 우승자는 브라질 현지인이었어요. 마르코스라는 개발자였는데 한글을 배운 지 겨우 석 달 만에 분당 600타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 언어학과에서 한글과 AI의 관계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마리 뒤퐁 교수님이 주도하시는 연구였습니다. 일본에서 온 반응도 감동적이었어요. 도쿄대학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한글 AI 연구회를 만들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어와 한글의 언어학적 유사점을 연구하면서 동아시아 언어들의 AI 활용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었어요. 언론의 관심도 놀라웠습니다. BBC에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미국의 테크크런치에서도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어요. BBC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제임스 씨가 생각하기에 한글이 이렇게 관심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세종대왕이 500여 년 전에 설계한 이 시스템이 현재 디지털 시대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어요. 일부 서구 개발자들은 한글 코딩이 단순한 유행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3월 첫째 주 예상치 못한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욱이 그 위기가 거대한 기업들의 조직적인 공격이라면요. 저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3월 첫째 주에 찾아온 기회는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해커톤 테크크런치 초청이었어요. 한글 코딩으로 화제가 된 저와 김한별 씨를 특별 게스트로 초청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길한 소식들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구글과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한글 AI 관련 특허를 대량으로 출원했다는 뉴스였어요. 김한별 씨의 세종봇과 거의 동일한 기술들에 대한 특허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김한별 씨의 옛 직장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링구아테크라는 회사에서 세종봇과 유사한 기술로 드래건 AI를 발표하면서 김한별 씨를 특허 침해로 고발한 거였습니다. 김한별 씨에게서 온 메시지를 읽고 정말 화가 났어요. 제임스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제 법적 문제 때문에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알린 한글의 가능성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소셜미디어에 상황을 설명하는 포스트를 올렸습니다. 세종봇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글 AI의 진짜 개발자는 김한별 씨인데 대기업들이 기술을 빼앗으려 하고 있어요. 반응은 즉시 나타났습니다. 브라질의 개발자들이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상파울루 커뮤니티에서 해시태그 세이브 세종봇 캠페인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세종봇은 전 세계 개발자들의 공동 자산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독일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를린의 개발자들이 한글 AI 지지 집회를 열었어요. 수백 명이 모여서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마리 뒤퐁 교수님도 공식 성명을 발표하셨어요.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이며 이를 활용한 AI 기술은 소수 기업이 독점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본 도쿄대학 학생들의 반응도 인상 깊었어요. 그들은 문화와 기술의 경계를 넘어선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세종봇 지지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복잡한 역사를 생각하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서구 언론들이 한글 제국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비판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워싱턴 포스트의 한 칼럼니스트는 아시아의 문자가 서구 기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압박이 시작됐어요. 킹스 칼리지의 일부 교수님들이 제 프로젝트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심지어 제 지도 교수님은 졸업 프로젝트 주제를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시기도 했어요. 그때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계속 이 길을 가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 온 응원 메시지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케냐의 개발자는 한글이 우리 언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했고, 인도의 프로그래머는 진리는 결국 승리한다고 격려해줬습니다. 가장 큰 힘이 된 건 김한별 씨의 메시지였어요. 제임스, 포기하지 말아요. 전 세계가 우리를 응원하고 있잖아요. 함께 끝까지 가봅시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베를린 테크크런치에 가서 한글 AI의 진실을 알리겠다고요. 어떤 압박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출발 전날 밤, 전 세계 한글 커뮤니티에서 응원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브라질, 독일, 프랑스, 일본, 인도, 케냐. 정말 많은 나라의 개발자들이 한글로 파이팅이라고 외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더 이상 제 개인의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걸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적 혁명이 된 거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 행사에서 500명 앞에서 발표하며 역사를 바꾸는 순간의 주인공이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그 꿈 같은 순간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베를린에 도착했을 때부터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한글을 연습하는 독일 청년들을 볼 수 있었어요. 지하철역에는 한글 학습 광고까지 붙어 있더라고요. 해커톤 회장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참가팀 소개보드에 한글로 팀명을 적은 팀들이 10개가 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세종팀, 네덜란드의 한글 마법팀, 심지어 러시아의 디지털 조선팀까지 있었어요. 김한별 씨와 함께 한글 AI의 원리에 대해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개발자들 앞에서 발표하는 건 처음이라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전 세계의 응원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발표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500여 년 전에 설계한 미래 기술의 청사진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고 질문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독일 개발자들이 한글의 논리적 구조에 대해 정말 깊이 있는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이틀간의 치열한 경쟁 끝에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놀랍게도 한글 AI를 활용한 팀들이 상위 5팀 중 4팀을 차지했어요. 특히 김한별 씨와 제가 멘토로 참여한 독일 마이너스 한국 합동팀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베를린에서 돌아온 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김한별 씨의 법정 분쟁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 세계 AI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나서서 세종봇의 독창성을 증명해줬고 결국 김한별 씨가 승소했어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김한별 씨가 세종봇을 오픈소스로 완전히 공개하기로 결정한 거였습니다. 세종대왕 탄신일에 맞춰서 모두를 위한 한글, 모두를 위한 AI라는 모토로 글로벌 한글 AI 재단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어요. 킹스 칼리지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교수님들이 이제는 제 프로젝트를 정식 연구 주제로 인정해 주셨어요. 심지어 한글 AI 연구를 위한 별도 랩을 만들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감동적인 건 전 세계에서 온 소식들이었어요. 유네스코에서 한글을 디지털 시대의 모범 문자로 공식 선정했고
각국의 대학에서 한글 AI 연구센터가 속속 신설되고 있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제2회 한글 코딩 페스티벌이 열렸고, 인도에서는 한글 기반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케냐에서는 스와힐리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프로젝트가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BBC에서 정규 프로그램 진행자로 제안이 왔지만 학업을 마저 끝내고 한글 AI 연구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 정중히 거절했어요. 대신 유튜브 채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제임스의 한글 테크라는 이름으로 한글과 기술의 융합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영상이 일주일 만에 100만 뷰를 넘어서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올 여름에는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김한별 씨를 직접 만나고 세종대왕릉도 참배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의 젊은 개발자들과도 교류하면서 한글 AI의 미래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가끔 이 모든 일들이 꿈만 같아요. 2년 전만 해도 저는 평범한 영국 대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한글 열풍의 중심에 서 있다니까요. 모든 건 K-드라마를 보다가 우연히 시작된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가장 뿌듯한 건 제가 한글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거예요. 세종대왕님이 백성들을 위해 만드신 한글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한글과 기술의 만남을 연구하고 싶어요. 아직 발견하지 못한 한글의 가능성들이 무궁무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님의 위대한 유산이 디지털 시대에 어떤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낼지 정말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